여기서 한 70% 정도만 조금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려고 제가 좀 천천히 불렀는데 제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지금 얼굴이 다 빨개지셔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 정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여기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저희 오후 모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70%로 줄질 않네요. 그래서 우리 희영이가 오랜만에 치느라 마음껏 또 이렇게 질러주느라 저희가 또 제가 좀 따라가도록 했고요. 요 마무리 찬양 때 한번 몇 %까지 줄이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새로운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좀 모시고 오랜만에 인사 나누는 분들 얼굴 좀 인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늘 예배가 꽤 늦게 끝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마 뭐 식사하시고 잠시 마실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다행히 이후에 모임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먼저 저희 미쿡에서 오랜만에,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우리 미쿡에서 날라온, 우리 진욱이 누나 잠시 앞으로 모시고 근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아마 모르시는 분도 뭐 간혹 좀 있으실 것 같고, 오랜만에 와서 뭐 아는 사람 인정하니까 대부분 많이 알고, 다만 이렇게 내 또래들이 상당히 늙은 것 같다라고 하고, 어르신들은 그래도 뭐 그대로이신 것 같다고. 사실 좀 걱정한 게 한국말 좀 못할까 싶었는데, Can you speak Korean?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인지. 네, 저는 그때가 언제지? 제가 95년쯤에 탐포리교회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다니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 저희 식구들이 많아요. 이 집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집 몰라요. 이 집 와이프의 오빠가 저희 남편이에요. 경희의 오빠. 거기 3남 6녀인데 그 3남 중에 막내 아들. 예, 부인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미국 가서 지금 계속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생활을 뭐 저희도 잘 간간히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아마 형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나 뭐 아이들 키우고 있는 상황 잠깐 뭐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한테는 되게 아마 미국 생활 다르긴 하겠지만 차도 세대고 집도 앞마당 딸린 이 근사한 집도 있고, 그래서 오 대단한데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일단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동부 쪽 뉴욕이랑 플로리다 중간쯤에 있는 주예요. 그래서 거기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아주 기후도 좋고 한 제주도 정도 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도 좋고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아주 살기도 좋고 네, 그리고 저희는 샬롯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그 샬롯 다운타운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조그만 일식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딸 둘, 조이레, 조이슬, 한국으로 따지면 중1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하셔서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 다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또 뭐 형 같은 경우도 외국에 가서 처음 살기도 하고 나름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삶들 뭐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한 10여 년 보내셨는지도 뭐 그래도 힘들진 않았는지 뭐 적응하는데 어려운 점들. 리포터가 너무 질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갑자기 누나가 와갖고 사실은 준비를 제가 3시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그냥 뭐 저희 조그만 한인교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하는 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가게 가고 이제 점심 저녁 장사하기 때문에 좀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은 한 가지 다른 거는 미국은 학교를 일찍 가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6시 50분에 아침에 나가요. 그래서 오후 3시쯤 집에 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놀다가 8시에 자고 네, 또 그런 생활이에요. 네. 사실 문득 생각난 건데 사실 난 누나 미국에 왜 가는지 잘 몰랐었는데 결심해서 나간 계기?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간 계기 여기서부터 사실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국에 살아가지고 그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막 처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막 출퇴근도 없고 야근도 많고 막 이런 생활이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좀 다른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나가보니 어떻게 괜찮나요? 한국보다는 사실 여기서 외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민우 형 같은 경우는 항상 이민을 꿈꾸고 늘 매주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뭐 어때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 좀 살아보시니? 문화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아, 그래요? 네. 그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자유롭다 그래야 되나? 이기적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주위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지만 또 도와주고 이런 건 또 잘하고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알아서 상당히 미국 스타일이네요. 저랑 잘 안 맞네요. 사실 그쪽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 듣지는 못해서 거기에 한인교회 다니고 계세요. 거기에서 다니는 뭐 탐포리에서 사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또 하다 가셔갖고 뭐 한경경 같은 경우도 나름 뭐 여러 가지 적응하느라도 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생활은 어떤지 어떤 교회인지?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저희가 사는 도시가 샬롯이라는 도시가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총 많이 잡아서 한 5,000명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봐요. 근데 한인 교회가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가 한 2개 있고 한 200명 정도 다니는 교회. 나머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펠로십 교회라고 목사님이 미랄 선교를 좀 오래 하시다가 이제 와서 목회하시는데 저는 뭐 굉장히 만족하는 교회고 아까 송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어떤 교회가 그런 광고 냈다 그랬잖아요. 뭐 말씀이 삶이 되고 저희 목사님 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교회여서 저는 뭐 감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옆에서 빨리 끝내라 그러네요.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성교사님 때문에 사실 또 들어온 상황이기도 해서 김영 성교사님 뭐 지금 어쨌든 입원해 계실 텐데 상황 잠깐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 아버지는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 911호실에 계시고요. 뇌출혈로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반적으로 뇌출혈 환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예우는 거의 없어요. 말씀도 하시고 정신도 들으시고 그리고 뭐 마비 증세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좀 기력만 차리시면은 많이 회복이 되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그런 상태이십니다. 예. 앞으로 그럼 언제 퇴원이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잡혀 있어요? 퇴원은 아직은 이제 뇌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라앉는 걸 두고 봐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 퇴원 계획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갑자기 그때 지지난주쯤에 얘기 듣고 또 누나가 전달해서 저희 선교위에서는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내면서 어떤지 좀 상황 궁금했었는데 기억나시면 계속 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게 어쨌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죠? 43년생이시니까는 몇이에요? 75? 네. 연세도 있으시고 투석도 상황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계속 맞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한국에 지금 네, 전 예정? 내일 아침에 출국입니다. 네, 출가하시고 가기 전에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뭐 개인. 네, 저희 뭐 아무래도 지금 아버지 잘 회복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 이 땅에서 삶이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우 누나는 이제 언제 다시 볼지 모르거든요. 이제 또 가게 되면 아직 안 끝났단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봐서 되게 반갑고 지난번에는 한번 근데 한경이 형은 한 번씩 또 들어올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근데 올 때는 너무 이렇게 빼짝 골아 있어갖고 형이 뭐 워낙 마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뭐 잘 사나 싶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좋네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두 내외를 다 부를까 하다가 그래도 정은이 나름 이게 장원급제 소식도 같이 요 앞에서 좀 알릴 겸해서 정은이 앞으로 오늘 오랜만에 모시고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랑 동기고요. 이름은 최정은이고 2010년까지 나눔교회 다니다가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랑 같이 해외에 이주해서 이제 거기서 애 낳고 7년 반을 이제 해외에서 살다가요. 주부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제 깨달은 건가요? 이게? 아니죠. 네, 처음부터 한 2, 3년 지나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근데 애가 너무 어렸고 그래서 이제 애가 조금 이제 숨을 쉴만 하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계속 해외를 떠돌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잡을 찾으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해보고 뭐 했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도 이제 한 7년 반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직업을 좀 다시 찾아볼 생각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또 유엔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가볼 생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직업을 찾아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미리 가서 자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남편이 계속 해외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직업을 찾는 첫 번째 기준은 이제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애를 낳고 아줌마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핸디캡을 문제되지 않는 직업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무원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 이런 건 아닌 게 그게 뭐 5급 정도는 돼야지 무슨 장원급제가 되는 거지 7급은 옛날 조선시대 뭐 남반서리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도 직렬이 다양한데 이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될 건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또 택한 이유는 제가 뭐 공명선거에 사명감이 있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가정과 저의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썩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과 직장을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7급 공무원의 다양한 직렬 중에서 그게 가장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 선관위 하게 됐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제가 이제 애 데리고 어쨌든 가정주부로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공부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떠넘기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좀 뭐 기다려줄 수 있고 뭐 내가 잠시 안에 없어도 되는 거고 며느리의 역할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데 엄마의 역할은 애가 이해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뭐 도우미한테도 맡기고 뭐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맡기고 이제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늘 마음에 짐이고 아이를 볼 때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친정 엄마를 불러오면 또 친정 아빠는 혼자 한국에서 컵밥을 드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제일 그러니까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이 없이는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제 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마지막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험을 올해 2번째 친 건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이게 1년을 더 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올해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공부 시간을 따지자면 보통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 수준일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공부 시간 적지만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공부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마무리하려고 열흘 정도를 남기고 이제 엄마가 태국으로 오시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마무리를 한 열흘 정도를 했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열흘에 이제 피크를 달린 거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현명한 방법은 마지막에는 컨디션 관리인데 저는 그 컨디션 관리를 신경 쓰는 건 저한테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새벽 3시, 4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며칠을 막바지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은 거의 잠을 안 잤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잠을 안 자면 이제 다음 날도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 시험을 보니까. 그랬는데 시험 보기 전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계속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다 긴장하고 그래서 새벽 4시 넘어서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아침 6시가 됐는데 또 잠이 깬 거예요. 친정 아빠가 이렇게 밥 해주시려고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에 그래서 2시간을 잠을 채 못 자고 시험장을 가는데 이게 이제 거의 정신이 절반쯤은 나간 상태인 거죠. 계속 과로에 마지막 날 잠을 못 자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첫 시간이 국어인데 이제 뭐 수능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어라는 건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글자를 보는 순간 이게 그거 읽으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머리로 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정말 국어를 20분 시험을 보는데 거의 30분을 썼을 거예요. 근데 한 과목을 30분을 쓰면 그 다음 과목을 이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과목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시험이. 근데 저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시험을 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시험 보면서, 아, 네, 하나님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저는 둘째를 낳고 살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시험을 여기서 멈추고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의 시험 한 절반쯤 지났을 때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무리는 하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마킹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총 20문제 6과목 120문제를 3분 동안에 마킹을 하는데 검토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3, 2, 2, 1, 3, 3, 2, 2, 1, 3.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킹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무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딱 끝난과 동시에 이게 마지막 번호를 체크를 찍고 나오면서 아,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잠 못 자게 하시면 나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은 수포가 되는 거구나라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알겠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뜻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오면서 너무 그러니까 반성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가. 그렇지만 내가 그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시험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걸 마음으로 이제 왔고 이제 필기가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까지 2달 반 후에 발표가 되는데 전 이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저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오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뭐 이러고 뭐 이제 릴리랄라 편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제 마음을 비우고 놀고 사람들도 다 놀러 올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필기 발표가 났는데 제가 제일 꼴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필기를. 근데 이제 또 꼴등으로 필기를 합격해도 문제가 이제 20%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면접에서 우수를 받으면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고 면접에서 미흡을 받으면 필기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을 받으면 다시 필기 성적을 까서 보통자 순에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나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면접위원들이 대부분은 보통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필기 성적 안 좋은 학생들이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 준비할 때도 그 커트라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는 안 될 거니까 마음 비우고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필기를 합격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꼴등으로 합격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하루만 우울해하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우울해하다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어쨌든 주신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봐야지 또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면접을 막상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공무원 면접은 또 블라인드 면접이어서 학력, 경력, 뭐 가족상, 나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을 묻게 되고 이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가니까 뭐 각종 선거제도다 이런 걸 묻게 되는데 이제 저는 필기를 합격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온갖 계획들을 세우고 한국에서는 막 가족들이 여행을 오시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서 사실 또 면접을 잘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필기도 아니고 면접 준비하면서 뭐 엄마 역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내 역할 소홀히 할 수도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필기 시험을 보면서 아 내가 엄마고 또 한 사람의 아내고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거 또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길이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깨달아서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구역 모임도 가고 뭐 제 자리, 제가 그때 해야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면접을 이제 하루 종일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짧은 시간 준비했던 것들만 이렇게 쏙쏙쏙 뽑아서 하나님께서 면접을 출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이 심지어 마지막에 뭐 어떤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논문을 한 편 아주 그것도 정말 수십 편의 논문 중에 그것만 콕 찍어가지고 이것만 보고 딱 갔는데 그 질문을 딱 받는 거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유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면접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막 쳐다보면서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딱 면접장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자는 너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늘 그러니까 성경 구절로 있었지 제 이렇게 영혼이랄까 제 마음의 말씀은 아니었는데 면접장을 나오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도 합격을 뭐 이제 모르는 거니까요. 면접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관이가 뭐 기적적으로 대학을 갔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적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언이를 교육감에 있어서도 이언이가 엄마 제가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런 역할들을 희생해가면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시험에 합격한 것도 물론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랬고 방금 이현이가 와서 엄마 내가 엄마 이현이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해? 이러는데 네. 이제 정말 이현이랑 남편이 고생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이현이가 학교 끝나면 집에를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애가 4살 반인데 만 4살 반인데 학교가 1시 10분에 끝나면 이제 그 육아 도우미가 애를 집에서 혼자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를 안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막 다른 애들이랑 놀리면 자기가 애 보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막 놀이터에다 그냥 풀어놓으면 막 놀다 보면 시간이 잘 가니까 그래서 애가 1시 10분에 학교가 끝나면 집에 뭐 6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현이는 계속 밖에서 도는 거예요. 어디 집에 어디를 갔다 어디 놀이터를 돌고 또 남편은 이제 퇴근해서 오면 이제 다시 또 제2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현이 인수받아서 도우미한테 인수받아서 씻기고 재우고 뭐 놀아주고 이렇게 거의가 그렇게 1년 반을 살아가지고 사실 너무나 많이 이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여서 사실 시험이 오래 안 되면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힘이 저희가 이제 나이도 뭐 이런 말 드리 죄송하지만 나이도 적지 않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또 꼴등으로 이렇게 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꼴등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예, 누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저는 전국이 발령지라서 이제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지만 제가 이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못 키우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계시는 광주 근처나 아니면 저희 시누이가 계시는 이제 포항 부근에 발령이 나면 이제 그쪽으로 발령 신청을 해놨고요.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제가 이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가 키울 거고 뭐 제가 강원도나 울릉도로 발령이 나면 어차피 또 제가 이현이를 못 키우기 때문에 아빠가 태국에서 이현이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남편도 또 장기적으로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소망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한국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떨어져 뭐 주말 부부 정도만 돼도 한국에서 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원중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 하루에 2번 새벽기도 나오신다는데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장로님과 더불어 예 기도 부탁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워낙 똑부러진 친구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꼴찌가 되게 낯설다라고 할 친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연히 저 시험을 되게 당연히 되게 쉽게 합격했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또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또 이렇게 또 찡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저의 그 수능의 합격을 반추해 보면 공부를 안 했는데 붙었던 건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물 흘린 아마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은이 형의 눈물 어린 노후 준비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끝으로 그 아마 뭐 유사한 고민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직업과 여러 가정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이렇게 조언해줄 말이 있다면 뭐 이런 커리어나 혹은 가정을 키우는 이런 고민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는 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제가 이제 물론 또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정 주부고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주어지면 하는 거였고 또 맡겨주시면 다들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세대들은 그게 당연히 주어지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꼭 잘하고 그리고 그거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뭐 내 와이프는 너무 살림 잘해. 그 살림 잘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는 거를 남편분들이 정말 살림 잘하는 아내를 두신 분, 그러니까 육아나 살림을 잘하시는 아내를 두신 남편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 모르시겠는 분들 저희 남편한테 그것이 아닌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물어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축복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잘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내 잘못이라기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는 왜 남들이 하는 뭐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남편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은이 형이 살림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마 성은이 형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 얘 좀 누가 좀 봐주세요. 정신을 못 차리네 얘가.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멀리서 온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들어보면 가끔 이렇게 인사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또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고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정우도 이런 뭐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를 아까 스피드의 한 50% 희영의 반주를 들으면서 저희 오후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오늘은 아마 이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